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잭 몰러스의 발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오늘 전할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만들고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나 발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로 여러분들께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하락으로 출발해가지고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영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43,581달러에서 헤매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3,22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런 와중 속에 오늘 미국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연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공격적 긴축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지난 3월 FOMC 미팅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연준 이사들이 0.5%의 강력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쪽에 의견을 한데 모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이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다음 달에 미국 증시는 더욱더 큰 하락을 맞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전에 했었던 말들을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 금융업 규칙 적용을 희망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및 투자에 대해서 사기 및 오해 소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관되고 기술 중립적인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별거 없죠. 자, 다음으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상품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상품들의 가격이 4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의 필요가 커진 현 시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상품 배분 비중이 궁극적으로 전체 글로벌 금융자산의 1%를 넘어가지고 최고 수준을 웃돌게 될 것임을 상상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상품 가격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보다 추가로 30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 상품, 이 비트코인도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도 30에서 40% 상승 가자. 자, 다음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시름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러시아 하원 의원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 건방진 중앙은행. 다음으로 어제 미국 SEC가 테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선물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 같은 경우는 이를 갈면서 왜 선물 ETF만 승인을 하느냐, 현물은 왜 안 해주는 것이며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왜 안 해주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말로 분개해봤자 소용없죠.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 부거대가리의 멱살을 잡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스포츠 업계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UFC가 비트코인으로 파이터들, 선수들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급은 바로 그들의 공식 파트너인 크립토닷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짜리 파트너십을 UFC와 크립토닷컴이 체결을 했었죠. 자, 그래서 선수들에게 보너스, 비트코인으로 보너스를 주겠다. 다음으로는 유명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도 캐시앱과 파트너십을 맺고 비트코인 홍보에 열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깐 캐시앱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급여 수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캐시앱의 현금 카드 이용자는 앞으로 자신의 급여 전체 또는 일부를 자동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유명 NFL 선수 에런 로저스 역시 최선의 인플레이션 방어책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선수의 팬들은 1인당 $1000씩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로빈후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또 밝혔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멕시코의 3대 부호 살리나르 회장이 자신의 자산의 60%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들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억만장자 자산의 60%가 비트코인. 어마어마하죠?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멕시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멕시코의 누레보레온주 상원의원 인디라 캠피스가 조만간에 멕시코 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쉽게 비트코인이 멕시코에서 법정화폐가 되지는 않겠죠. 멕시코 중앙은행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작지만 희망찬 비트코인 도입 소식이 나왔는데요. 온두라스 및 포르투갈용 제도인 섬이 있는데 이름은 프로스페라라는 곳입니다. 이 섬의 시장이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그는 밝히기를 이 섬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주자들은 비트코인 관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마데이라 지역 주민은 비트코인 매매 관련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섬이 작습니다. 그 사이즈는 굉장히 작기는 한데 원래 혁신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거 가지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위 거래가 어제 59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비트코인 분석 피터 브렌트 관심종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는 암호화폐 분석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분석을 올려보고 있는 피터 브렌트. 그가 봤을 때 다음 비트코인 떡상은 2024년 5월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주요 발전이 끝난 후 또 다른 강세를 시작하는 데는 평균 33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2024년 5월부터 슈퍼 떡상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어. 지금부터 올라갈 거야. 자, 그런데 비트코인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그닥 좋지가 않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하려면은 최소 45,000달러까지 반등을 해줘야 된다. 지금부터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45,000달러까지 올라가 줘야 그나마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매튜 하랜드 분석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 44,206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경우 비트코인은 결국 계속해서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이 꾀꾀 오리 선생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44,400달러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거기를 뚫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다만 떨어지게 된다면 3만 달러 구간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떨어진다.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추세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잘 버티고 오늘 좀 호재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칸 금붕어 분석가,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딱 보시면은 구간이 보이시죠? 구간이 보이는데 여기서 돌파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살 녹을 것이다. 살살 녹아가지고 34,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분석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다가 쌍바닥, 교과서적인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 확인 최근까지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전자금융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를 위한 새로운 법 혹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암호화폐와 핀테크를 모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빨리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발전이 하나도 없었던 금융당국. 이어서 계속해서 열기와 관심을 더해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이자 대형은행인 HSBC가 홍콩과 싱가포르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포함이 되게 될 것인데요. 참고로 HSBC는 지난 3월 글로벌 은행 최초로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영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싫지만은 메타버스는 좋다라는 HSBC. 한편 JP모건도 얼마 전에 메타버스 상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JP모건을 오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다라 해시그래프 역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겠다. 게임, 스포츠, 패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출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1일 순 발행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하방 압력은 좀 약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 좀 팔어. 자, 그 다음으로 호주의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뱅크가 은행 고객들 모두 650만 사용자나 되는데요. 이들 모두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호주 증권 당국의 규제 절차에 막혀가지고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여간 이놈의 증권 당국은 어느 나라가 됐든지 골칫거리로서 암호화폐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든가 해야지. 이어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벡트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소재 아메리칸 뱅크와 제휴를 맺고 2분기부터 아메리칸 뱅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메리칸 뱅크만 딱 들었을 때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칸가라고 설레일 수가 있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지방의 작은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고객들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은행 앱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잔뜩 해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광고 영상 보면서 스트레칭, 고고싱,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